오늘은 다이오드 서킷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킷 엘리먼트로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다이오드 회로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오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셀폰 차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를 보면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110V를 받고 우리나라는 220V 신호, 220V의 신호, 60Hz 220V의 신호가 들어오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전압 레벨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이오드의 응용 회로를 이용해서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응용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에 다음과 같이 시누소이덜 신호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지티브한 신호만 통과를 시켜주고 싶다 할 때 저희가 아이디어란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입력 신호가 0보다 클 때는 통과, 0보다 작을 때는 통과하지 않고 0보다 클 때만 통과시켜주죠. 그러면 이와 같이 포지티브 하프 사이클만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스위치가 켜지는 경우,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스위치가 꺼지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워터펌프와 같은 파이프에서 사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개 중에서 어떤 회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A 경우에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란 다이오드의 특성을 봐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스위치가 켜진 경우에는 전압이 0이 되고 스위치가 꺼진 경우에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스위치가 켜진 경우에는 저항이 0, 스위치가 꺼진 경우에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0,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크게 많이 흐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예제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얼한 다이오드가 N타입 패러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항상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이 V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D2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고 V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D1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와 레지스터를 연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다이오드와 레지스터가 연결이 된 경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와 꺼진 경우 두 개를 모델화해서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식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VA는 R1하고 IA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다이오드가 오프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VA는 R1 IA가 되는데 이 경우에 IA는 식이 성립할 수 없고 IA의 값은 항상 0의 값이 되죠. 그래서 IA는 0의 값이 된다. 그래서 이 VA의 전압에 상관없이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이 만나는 경우 IA가 0인 경우죠. IA가 0인 경우면 이 경우에는 VA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는 저희가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와 꺼진 경우를 이퀴밸런트 서킷을 만들어서 IA와 VA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두 번째로 다이오드가
꺼진 경우에 대한 관계식과 켜진 경우에 대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그때 같은 값을 받는 경우를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가 켜진 것과 꺼진 거의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VA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전압을 이제 인가한 다음에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특정 포인트에서 전압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인해서 다이오드가 꺼졌다가 켜지든지 켜졌다가 꺼지는 포인트가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를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는 이제 오어 게이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A나 VB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Vout에 출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과 출력의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다이오드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다가 천천히 전압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다이오드가 켜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의 전압이 0V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0V, V인이 0V가 클 때는 0V보다 클 때는 다이오드가 켜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각각 그려서 V인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페루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V인은 Vout으로 항상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페루프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Vout의 경우에는 항상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은 경우에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V인이 0이 되고 Vout이 0이 되는 이 지점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V인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V인과 Vout이 이제 같은 경우, 그리고 V인이 0보다 클 경우에는 같은 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오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렉티파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렉티파이어는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V인과 Vout의 관계에서 신호가 이제 0보다 큰 경우만 출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저항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0이 되겠죠. 그 렉티파이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출력의 값을 에버리지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파지티브 사이클이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갖게 되고, 이 출력에 대한 에버리지 값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값을 에버리지 함으로써 파지티브 사이클에서만의 값으로 에버리지 하게 되면 피크점보다 8분의 1배가 되죠. 그래서 이 피크점이 얼마나 큰지에 시그널의 스트렝스를 인디케이터 할 수가 있고, 그래서 SI라고 하죠. 그래서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 SSI라고 하고, 이거 리시버에 사용하게 되면 RSSI, 트랜스미터 사용하게 되면 TSSI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리미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터로. 그래서 다이오드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관계식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에만 신호가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경우죠. 여기에 추가로 배터리를 삽입을 하게 되면 1V를 삽입을 했으면 1V보다 작은 경우에 신호가 통과가 되죠. 그래서 출력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신호보다 작은 경우에 신호가 출력이 되는 회로를 저희가 리미터 회로라고 합니다. 이 리미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핸드폰과 같은 신호 이제
기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신호나 너무 작은 신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배터리 값이 변하는 경우에 리미터의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이오드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아이디얼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엑스포넨셜한 모델은 지난 챕터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얼한 모델에 다음과 같이 콘스탄트 볼테이지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트 볼테이지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레스폰스를 갖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VD-ON만큼 전압이 이동한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서 이제 VD-ON만큼의 전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이 회로에서 기존의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에 비해서 아이디얼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마이너스 무한대의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게 되면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면 V는 Vout이 된다. 그래서 전압의 값이 쭉 증가를 하다가 특정 전압에서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암묵적으로 다이오드가 켜지는 값이 한 VD-ON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VD-ON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인 경우, 온 스테이트인 경우에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가정하에 저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못하더라도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와 꺼진 경우에 이제 회로를 그리고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두 조건이 되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에 회로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커런트 KCL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1분의 V1 마이너스 Vin 마이너스 아웃은 R2분의 아웃 마이너스 VD 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V 아웃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in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VD 온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찾으면 기울기는 이와 같은 값을 갖겠죠. R1 플러스 R2분의 V2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두 브레이크 포인트는 1번식과 2번식이 만족이 되는 경우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값이 같아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V 아웃이 V 인이 되는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V 인이 VD 온이 되는 경우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구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 V인과 Vout이 같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이제 V인과 Vout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때는 이퀴밸런트 서킷에서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와 꺼진 경우의 이퀴밸런트 서킷을 그리고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전압을 증가시킬 때 어느 포인트에서 다이오드가 켜지겠다 하는 값을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이하에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는 VD1이 되죠. 그래서 이 VD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V인이 VD1보다 작은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는 V인이 VD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VD1보다 작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VD1보다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IV 캐릭터리스틱을 찾고 이제 그래프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때 이퀴밸런트 서킷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인 경우 다음과 같이 Vout의 값은 레지스티브 디바이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오드가 켜진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켜지면 이제 입력의 값에 상관없이 Vout은 항상 VD 온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는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 그러면 VD5는 R1 플러스 R2분의 R2 V인 지점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 주관적으로 찾을 때는 우선 마이너스 무한대의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의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이니셜 조건에서는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하면 다이오드는 켜지지 않겠죠. 다이오드가 켜지려면 이 출력 전압이 VD ON이 되는 지점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VD ON의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인이 되는 지점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유사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오프스테이트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가 V인이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보다 작은 경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IV 캐릭터리스틱을 듣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콘스턴트 볼테이지 모델 example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니셜 조건이 0V라고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다이오드가 온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VD1이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 이제 입력과 출력의 전압의 관계식은 Vin 플러스 VD1이 Vout의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려고 하면 이 Vin의 값이 이제 Vin의 값이 이제 직관적으로 찾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값이 VD 원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 말고는 직관적으로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이 관계식을 찾아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일 경우,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를 인가하게 되면 다이오드는 오프 스테이트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플러스 무한대가 인가한 경우 이퀴밸런트 서킷은 다음과 같이 되고, 그때 관계식은 Vout은 R1 플러스 R2분의 R1 Vin으로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Vout이 이제 R1 플러스 R2분의 R1 Vin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이 Vin 플러스 VD1이 되는 지점이 브레이크 포인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R1 플러스 R2분의 R2 Vin이 VD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Vin에 대한 브레이크 포인트는 R2분의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VD1 지점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는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R2분의 R1 VD1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인 경우와 온 스테이트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 출력의 변화의 값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콘스턴트 볼테이지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다이오드가 두 개가 나오죠. 같이 다이오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인가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 전압이 입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니셜 조건에서는 여기 출력 전압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전압이 인가되면 D1의 다이오드는 켜지겠죠. D1의 다이오드는 온 스테이트가 된다. 그런데 D2의 다이오드는 어떻게 될까요? D2의 다이오드는 아무래도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0에서 여기가 2V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인가하게 되면 얘는 오프 스테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압의 관계식을 그러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Vx와 Vout의 관계를 이용하면 Vx는 Vin 플러스 VD1이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R1 플러스 Vout은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x의 전압은 Vin 플러스 VD1이다. 다음과 같이 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이오드가 켜졌다가 저희가 전압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보죠. 전압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이오드 D1의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D1의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 전압이 마이너스 VD1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 마이너스 VD1이 되는 경우에 이제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얘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고, 그리고 D2의 다이오드도 오프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두 개 다 오프 스테이트가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VD1이 되는 지점이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면 이 경우에는 Vout은 0이 되겠죠. 그래서 V이 마이너스 VD1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Vout은 0의 전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인데 전압을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D2의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그래서 D2의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해서는 볼트 플러스 VD 온만큼 전압이 인가가 돼야지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전압의 관계식을 구하게 되면 Vout은 KVL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KV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V인에서 이제 VD2를 빼고 2V를 빼게 되면 Vout 값이 이제 Vout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 각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계식을 보게 첫 번째로 다이오드가 마이너스 VD
온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온의 다이오드가 스테이트였다가 D2 이제 마이너스 VD 온이 되는 지점에서 다이오드가 이제 오프 스테이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1은 온 스테이트였고 는 오프 스테이트였다. 그래서 VD1이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VD1이 되는 지점에서는 관계식을 저희가 찾았을 때 Vout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in 플러스 VD 온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VD 온의 값에 도달하다가 전압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다가 Vin의 값이 이제 2V 플러스 VD 온의 값이 되는 경우 이 경우까지 두 개의 다이오드가 꺼지면서 출력 전압은 0을 유지하죠. 그래서 D1, D2가 둘 다 오프 스테이트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Vout은 전압이 0이 되고, 그리고 다시 다이오드가 이제 Vin이 2V 플러스 VD1, 2 플러스 VD1 볼트보다 커지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2분의 R2, 얘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Vout의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VD1, 여기는 플러스 VD1이 되고, 그래서 이때 Vout의 값은 Vin 마이너스 VD1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제 문제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여러분도 지금처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